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귀달대 상주 우베아 키카가 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귀할대 검사들이 상현도 교쿠 상인사 한탱구를 되체하고 무잔에게 약을 주입한 뒤 무한성으로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는 미치리와 시노부를 쳐다보며 후후 여자 검사들이라 너희들이 몇 명이 와도 상관없다. 그저 즐겨주면 될 뿐이라고 썼습니다. 시노부는 기분 나쁘게 웃지 말라며 벌레의 울시연에 도마를 찔러버렸고 미치리는 오 성공했어요. 생각보다 쉽게 이기겠는데요? 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조금 고통스러워하더니 독을 전부 소화해버렸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시노부와 미치리는 저게 말이 되냐며 크게 놀랐습니다. 도우마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라고 하며 얼음창을 만들어 그녀들에게 날렸고 시노부와 미치리는 겨우 호흡을 사용해 대피하긴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도우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카나이가 뛰어와 꽃의 호흡으로 그 얼음들을 전부 쳐냈고 늦지 않고 찾았네요 라고 도우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우마는 오호? 또 여자 검사인가요? 오늘 저는 아주 복을 받았네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먹을 수 있다니 라며 끄끄거렸죠. 그의 미치리가 도우마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카나이가 미치리를 막으며 아직은 안 돼요. 저자의 주변에는 내 결정이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내 혈기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결국 내게 접근하지 못하면 날 죽일 수 없답니다 라고 하며 그녀들에게 얼음창을 다시 날리기 시작했죠. 카나이 일행은 그 얼음창을 힘겹게 막아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했는데 그때 카나오가 네이코를 데리고 그녀들에게 도착을 했고 카나이는 정말로 이 방법이 통할까? 라며 살짝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나이는 어떤 피가 담긴 주머니를 꺼낸 후 칼집을 냈고 그대로 도우마를 향해 던졌죠. 도우마의 주변에 피가 비처럼 쏟아졌고 도우마는 피? 선물로 주는 건가? 라고 하며 떨어지는 피를 살짝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카나이는 네이코 지금이에요 라고 명령했고 네이코가 혈기술 폭혈을 시전하자 도우마의 주변에 있는 피가 폭발하며 도우마의 얼음들을 모두 녹여버렸죠. 도우마가 먹은 것도 네이코의 피였기에 혓바닥에 불이 붙어버렸고 도우마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카나이와 카나오는 꽃의 흡, 시노부는 벌레의 흡,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뛰어들어 도우마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도우마는 자신의 목이 베이는 것을 겨우겨우 피하며 뒤로 물러난 뒤 더욱 강력한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공격을 했는데 그때 카나이는 꽃의 흡 종형 피한 줄 아는 시연에 전부 다 피해버렸고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도우마의 몸 곳곳을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틈을 주지 않고 다른 여자 검사들도 도우마를 베어냈고 겨우 빠져나오려고 하면 카나이는 네리코에 피 주머니를 던져 계속해서 몸을 불태워버렸죠. 처음에는 단단해서 베어지지 않던 도우마의 목이 네리코의 폭혈과 시노부가 새로 조합해 집어넣은 독에 의해 물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마는 아니 내가 아무리 여자들을 상대하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5명이랑 싸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고 카나이는 당주님께서 반드시 여자들끼리 모여서 당신을 처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사요나라 라고 하며 꽃의 공격으로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한편 무이치로와 마주치게 된 상윤일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쓱 보더니 넌 내 후손이로구나. 네 후손이니 너도 오니가 되는 것은 어떠냐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버리고 오니가 된 쓰레기죠. 나는 당신의 위대한 동생인 요리치의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처럼 끝까지 인간으로 살 거예요. 요리치는 다 죽어가는 늙은 몸으로도 당신을 이겼으니깐요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의 마치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분노를 터뜨렸는데 어떻게 자신만 알고 있던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이 꼬마가 알고 있는 것인지 숨겨왔던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까지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종타쿠는 최종 결전을 하기 전
무이치로를 불러 상현이 코쿠시보를 만나게 된다면 하라고 요리치와 코쿠시보에 대한 것들을 전부 설명해줬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무이치로 공격하기 위해 뛰어들려고 했는데 무이치로는 대항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입만 산 꼬맹이 녀석, 검사가 상대를 두고 도망이나 치다니 가문의 수치다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죽여겠죠. 그런데 그 순간 바이오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황급하게 그 공격을 막았지만 엄청난 힘에 쭉 밀려나갔습니다. 무이치로가 도망간 곳에는 암주 교메이, 염주 쿄조로, 풍주 사네미, 수주 사비토, 기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당주님께서는 굳이 얄팍한 자존심을 앞세워 상처를 입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진정한 검사라고 하셨지. 난 너를 죽이기 위해 유인한 거야 라고 하며 씩 웃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열이 받아 달의 호흡 참격을 마구 쏟아냈는데 사비토와 기우가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로 그 참격들을 막아냈고 교메이와 사네미, 무이치로, 쿄조로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압도적인 실력을 지닌 오니 그렇게 다같이 공격을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났기에 교메이 말고는 코쿠시보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메이는 이제 슬슬 그 방법을 써야겠구나 라고 말했고 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엄청난 기합과 함께 반점을 발현했죠. 코쿠시보는 뭐지? 지금 세대의 검사들은 모두 반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 싶었는데 동타쿠가 탄지로를 일부러 기할 때에 불러들었던 이유가 바로 탄지로의 영향으로 주들이 반점 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종타쿠는 합동 훈련을 통해 모든 주들에게 반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빡센 훈련을 하게 되었고 실력이 뛰어난 주들은 대부분 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였죠. 반점의 힘으로 더욱 신체 능력이 상승한 주들이 코쿠시보를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자 코쿠시보는 수적 열세에 밀리게 되었는데 마치 이들이 하나로 뭉쳐 엄청난 검수를 쓰는 걸 보니 마치 예전에 자신이 검사였던 시절 요리치를 주축으로 화염의 호흡, 물의 호흡, 바람의 호흡, 바위의 호흡 등 여러 호흡의 검사들이 하나가 되어 수련을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떠오르니 지난 수백 년간의 세월 동안 쌓여왔던 공허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공격에 버거워하다가 점점 서로가 서로를 도와 자신의 달의 호흡 창력들을 전해고 있는 것을 보고 요리치가 문득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인간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기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강함은 한계가 없을 거라고. 코쿠시보는 그게 그저 선택받은 자가 말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귀살대 검사들을 보니 서로를 믿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검수를 행하니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합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자신의 강함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고 차라리 요리치와 끝까지 함께 검사 생활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인간으로서 죽게 되었다면 일이 허무하지 않았을까? 라며 칼을 손에서 놓아버렸죠. 그러면서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그래도 나의 후손이자 요리치의 유전자가 있는 너의 손에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부탁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묵묵히 안개 호흡을 시연한 뒤 코쿠시보의 목을 빠르게 베어버렸습니다. 그 시점 무자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타마의 약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았고 귀살대 검사들을 흡수하여 체력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쩌선지 무한성에 빨려 들어온 귀살대 검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다들 주급의 실력 좋은 검사들이었기에 양민학살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원작에서 무자니 수많은 귀살대 일반 검사들을 먹고 체력을 회복시킨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주급의 검사들만 무한성에 가도록 해놓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무자는 마치 약해 보이는 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자꾸 기묘하게 자신의 공격을 피하며 맞지 않았고 무자는 뭐지? 저 녀석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제대로 공격을 맞출 수가 없다. 약기운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죠. 그는 바로 생주 무라타. 무라타는 왜 하필 내가 무자를 단독으로 만난 거냐며 허둥지둥 도망갔고 무자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무라타를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에 무라타는 자빠지고 말았고 무자는 드디어 잡았다 애송이 자식 곱게 죽어라 라고 하며 촉수를 뻗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한성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어떻게 된 거냐 나키메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키메는 텐겐과 오바나이 그리고 제이츠 이노스케가
사방에서 공격을 해 대치당했고 나키메가 죽자 무한성이 붕괴되어 버렸던 거였죠. 부자는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지게 되었고 무라타는 다시 부자에게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렇다고 해도 내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다시 촉수를 뻗어 무라타의 발목을 잡았고 우선 네 녀석부터 먹어치워주마 라고 하며 끌어당겼죠. 무라타는 으악 살려줘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사비토가 뛰어와 무례호흡으로 부자는 그 촉수를 잘라버렸습니다. 사비토는 무라타에게 오 역시 생주 부자를 앞에 두고도 버티고 있었구나 라고 했죠. 그 뒤 어느새 모든 주들이 뛰어와 부자를 둘러싸게 되었고 주들은 각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칼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네유코와 혈깃을 복혈을 시전했고 모든 주들의 칼은 복혈도가 되었죠. 부자는 그런 네유코를 보고선 저 아이만 흡수하면 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며 네유코를 향해 촉수를 뻗었는데 그 순간 불의업 잔잔한 물결이 네유코로부터 그 촉수들을 전부 쳐냈습니다. 종타쿠는 네유코가 부자를 퇴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 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유코는 전투에 참가해야 했고 네이코를 부자에게 뺏긴다면 최악이 되겠지만 방어에 특화된 불의호 검사 3명 사비토, 기우, 마코모를 배치해 네이코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주들은 부자를 공격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죠. 부자는 네이코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후방으로 공격해오는 주들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네이코의 피는 부자의 몸도 데울 수 있었기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마의 약 때문에 부자는 안 그래도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몸 곳곳에 귀할대 슈들의 공격에 맞고 몸이 계속 불타버리다 보니 몸의 형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죠. 부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지금껏 자신이 이런 식으로 당한 적이 요리치 때 말고는 없는데 이번 건 요리치 때와는 또 다른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리치는 한 사람의 압도적인 강함이었다면 이 상황은 이 귀할대 검사들을 조종해 모든 상황을 만드는 마치 자신이 범죄할 수 없는 신의 존재가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부자는 어떻게든 정하며 곳곳에 자신의 피를 뿌려 주들을 중독 상태에 맡으려고 했는데 곧바로 타마요가 해독제를 미리 준비해놨다며 그들에게 나눠준 바람에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들은 오니 때문에 겪었던 비참했던 과거들과 상처들을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잔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잔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빤스런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주들은 무잔이 도망가려 하는 것 같다며 무잔의 한 조각도 놓치면 안된다고 소리쳤고 교매에 있는 자신의 쇠사슬로 무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린 뒤 네이코의 폭혈로 무잔을 계속해서 데워버렸습니다. 무잔은 그저 고통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놔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알 수 없는 허세만 늘어났죠. 그때 묶여있던 무잔에게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무잔은 그를 보고 단번에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부자는 네 녀석이 이 모든 그림을 그린 녀석이구나 라고 했고 종타쿠는 넌 뇌가 5개지? 아무리 네가 두뇌 풀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알고 있는 나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최종 결전편에서 이 시나리오를 끝맺으려고 분량을 조절했다가 오랜만에 모든 주들이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전개가 되었다 보니 행복한 각자의 에필로그가 빠지면 또 서운하겠다 싶어 다음 에필로그 편을 만들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